간단하게 부분집합에 대해서 읊어보고 시작을 하죠.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뭐 이런 경우에 3 정도 되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도 질문해도 되잖아. 원소 쓰고 안 쓰고. 그렇지. 각각 원소마다 경우의 수가 2가지씩 있으니까 그리고니까 곱하기가 되겠지? 그런 거야. 자, 만약에 2를 포함해, 그럼 2를 빼. 2를 포함해, 그럼 2를 빼가지고 또 2를 빼겠다. 네. 또는 뭐 2를 제외해도 빼. 포함하든 제외하든 빼는 이유가 뭘까? 무조건 그런. 경우의 수가 하나로 줄니까. 2개가 아니고. 알겠어? 제외하면 이렇게. 네. 뭐 다르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저게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약수개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360 우리 흔히 쓰는 거죠. 2가 3번 있고 3이 2번 있고 5가 1번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잖아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 더하기 뭘 의미하죠? 안 쓰.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든 약수를 부분수라고 해보자고. 말 되지 않아? 이게 2, 3, 5 이렇게 돼 있는 수인데 이 부분이 약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분집합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는 한 번 쓸 수 있고 2번도 쓸 수 있고 3번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3은 한 번에서 2번까지 쓸 수 있고 5는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지.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지. 1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그냥 사용 횟수를 지수 때 이렇게 쓸게요. 네. 이게 추가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포함 배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짝수인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2가 적어도 하나가 포함돼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4, 3, 3이고 3, 3, 3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빼기를 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뭐 9의 배수인 원소의 개수 하면은 약수 중에서 9의 배수인 약수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4, 1, 2. 알겠죠? 네, 좋습니다. 네, 이런 걸 기반으로 30번 보자면은 일단 154번을 먼저 볼게요. 154번은 집합 A가 1, 2, 3, 4, 5라고 원소를 5개를 가져요. 여기에서 이제 이것의 부분집합이 있어요. 부분집합 몇 개 나옵니까? 30. 예, 32개 나옵니다. 32개 나오는데 2개 이상의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네, 공집합 빼야 되는 거고 원소 하나짜리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32개에서 공집합 하나도 빼고 그럼 이제 진부분집합 아니죠? 쏘리. 네. 공집합 빼고 그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다 빼는 거야. 원소 하나짜리가 얼마냐면은 5개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빼는 거지. 그러니까 32 빼기 6 하니까 26개가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A1부터 A26까지 나와 있는 거지. 거기서 제일 큰 원소를 셀 거예요. 제일 큰 원소라고 한다면 자 문제를 좀 단순화시켜서 먼저 풀도록 합시다. 그냥 뭐 공집합만 좀 빼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죠. 문제 빌드업을 잘 시켜야겠구나 이거. 문제 빌드업을 조금만 시키고 갑시다. 만약에 여기에서 2를 포함한 진부분집합의 개수, 공집합을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 하고 이 문제에서 2를 제외한 진부분집합의 개수, 그 다음에 공집합을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 먼저 살펴보고 하죠. 자, 2를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2의 제곱 4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진부분집합을 뺍니다. 그럼 뭐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4 빼기 1이 됩니다. 그죠? 네. 자, 2를 포함한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을 제외했어요. 그럼 몇 개가 될까요? 세 개. 그냥 4개입니다. 2를 포함하면 공집합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빌드업이 필요했군요. 네, 아주 간단한 변형인데 낚이기 좋겠네요. 그죠? 네, 신경 쓰세요. 그 질문 자체를 뭘 포함 배제가 아니고 마지막에 진부분 집합을 구하여라 아니면 공집합을 제외한 집합을 구하여라 뭐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이런 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제외한 하면 역시 4가지입니다. 역시 4가지인데 진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개. 아닙니다. 4개입니다. 2를 제외했을 때 전체 집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진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어. 2가 제외되어 있으면. 아니에요? 자, 2를 제외한 걸 찾아봅시다. 공집합 있고요. 그 다음에 1 있고요. 그 집합교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그 다음에 3 있고요. 그 다음에 1, 3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 거죠. 네. 여기 진부분 집합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 1, 2, 3은 없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진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4개 다 진부분 집합이라고. 오케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공집합을 제외하라고 한다면 3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거. 네. 또 듣고 넘기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배제하고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공집합만 뺀 경우로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문제를 제가 지금 어떻게 바꾼 거냐면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최대 원소 194번이 가장 큰 원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 5라는 집합이 있으면 5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수들을 이제 다 더할 거야. 뭐 질문은 항상 그런 식으로 그걸 다 더하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30번의 풀이법은 기본적으로 집합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원소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를 포함한 집합들 다 5가 나와요.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5 기준, 그다음 4 기준, 3 기준 이렇게 할 거예요. 최대 원소니까 큰 것부터 할게요. 자, 그 다음 5가 몇 번 나오는가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5를 포함한 부분집합 개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5를 포함한 부분집합 개수 몇 개예요? 그냥 부분집합 개수 물어보고 있어요. 네, 뭐예요? 2의 4제곱이에요. 그죠? 네, 2의 4제곱이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이렇게 5 빼기 1이어서 4라고 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거기 공집합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5를 포함한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공집합 신경 쓸 요소가 아닌 거야, 이 문제에서는.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포함시켜 생각하자고. 이렇게 아예 생각을 구분시켜서 원소 하나짜리는 빼야 된대. 그럼 5만 있는 것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딱 한 번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원소 하나짜리 중에서 5를 포함한 건 그거 5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가 제일 큰 원소로 있는 거 생각합시다. 부분집합에서 4가 제일 큰 원소이려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5가 제일 큰 원소이려면 5를 포함하면 돼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4가 제일 크려면 어때야 돼요? 4를 포함해야 되고 5가 없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2번 빼야 된다고. 이게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 공집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4를 포함하니까. 네.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있죠? 4 하나 있는 거, 그거 딱 하나 있습니다.
4를 포함하고 5가 없는 그런 원소 화학적 집합은 4 그거 딱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하나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서준이 다 이해하고 있어요? 다 이해했으면 그 다음은 네가 해봐요. 이제 뭐 봐야 돼요? 3이 3이 제일 큰 원소니까 그거는 네 어떤 집합을 봐야 돼요? 3을 포함하고 3을 포함하고 4, 5가 4, 5가 없애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판단해야 되죠? 공집합이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원소 화자의 판단해야 돼요? 어때요? 3만입니다. 네, 하나 있죠. 이제 어떻게 될지 짐작이 되죠? 네. 1이 최대인 것은 그냥 그게 원소 하나짜리인 것밖에 없어서 그냥 더하기 1 빼기해서 없어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게 30번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52번을 풀어볼게요. 152번은 집합 S가 2의 거듭제곱수를 가지고 있어요. 원소도 좀 많네요. 6개가 아니고 7개네요. 네, 7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좀 귀찮겠지만 계산해봅시다. 자, 제일 작은 원소니까 제일 작은 원소 문제 보시면은 네 부분집합 중에서 최소의 원소를 다 더해봐 라는 거예요. 이거 부분집합 몇 개 나와요? 이거 지금 원소 7개예요. 부분집합 몇 개 나오죠? 이게 7제곱개. 그러면 128개입니까? 나옵니다. 128개의 부분집합에서 제일 최소의 원소를 그냥 구해서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일 작은 1부터 가는 게 좋습니다. 1부터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이 최소의 원소이려면 그 집합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죠? 1을 포함해. 네, 2를 포함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2에 7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공집합이니 진부분집합이니 말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그런 게 있으면은 각각의 상황에서 그냥 생각을 하시고 뭔가 포함했을 때는 공집합 따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제외됐을 때는 진부분집합 따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조건이에요. 근데 뭔가 포함했을 때 진부분집합은 빼줘야 되는 대상이고 뭔가 제외했을 때 공집합은 빼줘야 되는 대상인 거죠. 이런 것만 네. 외우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섬세하게 살펴볼 요소가 있다. 이걸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가 최소일원 그 집합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죠? 2를 포함 2가 있어요. 예, 1이 없고 2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7에서 2번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뻔하죠? 4는 2의 4제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8은 2의 세제곱이 될 테고 16은 2의 제곱 32는 2 그 다음에 64는 양단에 하나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원소화적계 2의 거듭제곱이라면 이 문제의 특징상 2의 거듭제곱이 곱해지니까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거듭제곱 포함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2의 6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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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제곱 알겠어요? 그래서 2의 6제곱이 7번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좋아요. 30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거듭제곱이 네, 등장하는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파워셋이라고 하는데 역집합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역집합이라는 것은 그 원소가 집합들로 되어 있어요. 집합을 원소하는 집합이에요. 그 집합은 뭐냐면은 A의 부분집합.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 그게 만약에 1, 2, 3이야. 집합 A가 1, 2, 3이야. 라고 한다면
이 PA는 어떤 옷을 가지고 있냐면 공집합 가지고 있고 1 가지고 있고 2 가지고 있고 해서 1, 2, 3까지 이렇게 8개의 옷을 갖는 집합이 됩니다. 물론 교육 과정에서 이게 명확히 역집합 배우는 건 아니지만 저런 집합에서 되게 유명한 녀석이거든요. 네, 좀 역집합이라고 하고 이름이 멱이 붙은 이유는 그게 쪽에 거의 안 쓰는 한자기인데 거듭 멱자예요. 거듭 제곱할 때 영어로 파워가 뭐냐면은 지수 거듭 제곱을 파워라고 해요. 그냥 숫자가 확확 커지니까 힘있게 느껴져서 파워라고 붙였다고 그런 설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만 생각해도 좀 와닿길 바랍니다. 부분 집합을 온수의 개수 하기 때문에 온수의 개수가 2 거듭 집계가 되는 그런 집합이에요.